웅이는 안개 속에서 식탁을 차리고 불을 피울 장작이 필요한데 지우가 장작 셔틀을 하죠. 장작을 찾으러 갔다가 일진 잼민이들이 소년 한 명을 런닝머신에 태우고 포켓몬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면서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우는 소년을 구해주는데 일진 잼민이들은 이건 투쿤 방식이라고 말하며 떠나죠. 그 학생들은 포켓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이 학교를 졸업하면 배지를 따지 않아도 리그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비용이 비싸서 돈이 많은 학생들이어야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죠. 소녀는 가혹한 특훈을 가하는 일진 무리의 우두머리 사진을 보여주는데 소녀였죠. 꼴의 남자라고 반하는 지우. 소녀는 학교 시뮬레이션으로 자신이 블루시티의 체육관을 이겼다고 하는데 발끈한 이슬이는 실제 배틀로 싸워보자고 하죠. 이슬이한테 개처발리는 소년? 그때 소년을 무시하며 사진에 소녀가 등장하고 소녀와 이슬이는 배틀을 하죠. 대구리에게 패배하는 아쿠스타. 타입 상성이 유리한데도 이슬의 아쿠스타가 패배했죠. 포켓몬은 키우면 강해져. 레벨에 따라서는 물에 약한 포켓몬이어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소녀. 그리고 소녀는 지우도 무시하고 지우는 소녀와 배틀을 하죠. 피카츄는 전기 공격을 하지만 탕구리에게 전기가 통하지 않고 탕구리의 째려보기에 피카츄는 휘청휘청하죠. 그리고 피카츄에게 뼈다귀 부메랑으로 공격하는 탕구리. 피카츄는 뼈다귀를 뛰어넘어 탕구리의 머리뼈를 돌려버리고 탕구리를 쓰러뜨리죠. 소녀는 피카츄가 전기 이외의 기술로 이긴다니 그 어떤 교과서에도 참고서에도 없었다고 하죠. 소녀는 깨달음을 얻고 소년도 고향에 돌아가서 지우처럼 시작해보기로 하죠. 이후 길을 잃어버린 지우 일행. 그러다가 야생 포켓몬 뚜벅초를 발견. 이슬이는 아쿠스타를 꺼내서 공격하고 뚜벅초를 잡으려고 몬스터볼을 던지자 이상해씨가 나타나서 볼을 쳐내죠. 뚜벅초를 보호하는 이상해씨. 이상해씨는 아쿠스타를 쓰러뜨리고 지우의 버터풀도 쓰러뜨리죠. 이상해씨와의 배틀에서 패배한 후 지우 일행이 건너던 다리가 무너지고 웅이가 물속에 빠지는데 이후 나타난 웅이는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서 구해줬다고 하죠. 지우 일행은 여자의 집에 찾아가고 이슬이는 여자가 보살피고 있는 포켓몬이었던 뚜벅초에게 사과하죠. 여자는 이상해씨가 뚜벅초를 지키려고 하는 거라며 이상해씨는 상처받은 포켓몬들이 다른 적들에게 습격받지 않도록 기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하죠. 그때 로켓단이 나타나서 호수로 포켓몬들을 빨아들이고 뚜벅초를 보호하는 이상해씨. 이상해씨는 지우의 도움을 받아 대피하죠. 로켓단이 오두막제로 빨아들이려고 하자 이상해씨가 덩굴 채찍으로 호스를 쳐내고 피조는 바람 일으키기로 로켓단을 날려버리죠. 이상해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지우에게 여자는 괜찮다면 데려가도 된다고 하고 이상해씨는 나를 데려가는 건 괜찮지만 승부에서 이긴다면 데려가라고 하죠. 그렇게 이상해씨는 피카츄와 배틀을 하는데 이상해씨가 피카츄를 덩굴 채찍으로 내려치고 피카츄는 10만 볼트로 반격하죠. 그렇게 지우는 몬스터볼을 던져서 이상해씨를 잡죠. 그렇게 이상해씨는 지우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하죠. 이후 파이리를 보게 되는 지우 일행. 이 파이리는 꼬리 불꽃이 약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고 지우는 파이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파이리는 몬스터볼을 받아치죠. 파이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우 일행은 파이리를 두고 떠나죠. 지우 일행이 떠난 후 비가 오는데 파이리의 불꽃이 더 약해지죠. 지우 일행은 포켓몬 센터에 오는데 다른 트레이너가 자신의 파이리가 너무 약해서 그 파이리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웅이는 화를 내면서 파이리를 데리러 가라고 하죠. 지우 일행은 파이리를 구하러 가고 야생 깨비참이 파이리를 괴롭히고 있었죠. 피카츄가 전기 공격으로 깨비참들을 내쫓고 파이리를 포켓몬 센터에 데려가죠. 간호수는 파이리를 치료하고 다음날 파이리는 포켓몬 센터에서 사라져 있었죠. 한편 로켓단은 함정을 파놓고 지우 일행을 기다리고 지우 일행은 함정에 빠지죠. 로켓단은 피카츄를 잡는 것에 성공하죠. 그때 파이리가 나타나서 도와주죠. 로켓단은 불꽃을 맞고 달아나고 지우는 파이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데 파이리의 트레이너가 나타나서 파이리를 데려가려고 하죠. 파이리의 트레이너는 로켓단이 파이리에게 당한 걸 보고 파이리가 전보다 강해진 것 같다며 파이리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 하죠. 지우 일행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파이리를 설득하죠. 파이리는 트레이너가 볼을 던지자 그 볼을 쳐내고 피카츄와 함께 트레이너를 공격하죠. 그렇게 파이리는 지우를 따라가기로 하고 지우가 던진 볼에 들어가죠. 이후 신이 나서 걸어가다가 함정에 빠지는데 범인은 꼬부기. 꼬부기는 지우 일행을 보고 쪼개져. 피카츄가 전기 공격으로 꼬부기를 쓰러뜨리는데 대장 꼬부기가 피카츄를 꼬라보죠. 그때 사이렌 소리를 듣고 부하들을 데리고 달아나는 대장 꼬부기. 여경은 꼬부기단이라고 하며 트레이너에게서 버려진 포켓몬이라고 하죠. 꼬부기단은 장난을 많이 치며 마을 사람들을 곤란하게 한다고 하며 꼬부기단도 제대로 된 트레이너가 키운다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죠. 이후 밥을 먹으려는 로켓단 앞에 꼬부기단이 나타나서 함정에 빠뜨리고 로켓단을 밥을 먹어주시는 꼬부기단. 로켓단은 지우와 피카츄 일행을 잡아달라고 꼬부기에게 말하고 꼬부기단이 인간은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나옹이가 이 인간들은 나옹의 부하라고 꼬부기를 속이죠. 지우 일행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꼬부기가 나타나서 물대포 공격을 하고 피카츄는 꼬부기와 싸우다가 물에 빠지죠. 피카츄는 콘치의 뿔 공격을 맞고 쓰러지죠. 피카츄가 쓰러지자 지우 일행을 붙잡고
지우는 너희는 나옹에게 속은 거야. 그 로켓단 2명은 나옹의 부하가 아니야라고 하죠. 꼬부기들은 지우를 믿지 않고 다친 피카츄를 치료하려면 좋은 상처약이 필요한데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마을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죠. 지우의 눈물을 보고는 지우를 믿고 보내주는 꼬부기. 내일 나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슬이를 사형시킬 거라고 하는 꼬부기. 도중에 다리까지 끊어지고 지우는 힘들게 마을로 가는 지우. 지우는 마을 가게에 도착하는데 바람이가 문을 열어서 과당하고 그대로 다음날까지 기절하는 지우. 다음날 로켓단 로이 로사는 마을 가게에 가서 화약을 빼앗고 이어서 깨어난 지우가 마을 가게에 들어가서 좋은 상처약을 달라고 하자 가게 사람들이 지우에게 총을 겨누죠. 여경이 나타나서 지우를 구해주고 다리가 끊겨 지우는 동굴의 작은 틈새로 가죠. 장소에 도착해보니 꼬부기는 사라져 있었죠. 다행히 동굴 밖에 나와보니 이슬이는 잘 살아있었고 지우는 좋은 상처약으로 피카츄를 치료하고 꼬부기단은 단지 지우를 놀린 거였죠. 로켓단이 나타나서 화약으로 꼬부기단을 공격하고 나옹이가 피카츄를 데리고 가죠. 지우는 온몸으로 꼬부기를 감싸고 감동을 받은 꼬부기. 꼬부기는 물대포로 로켓단을 날려버려죠. 피카츄도 지우가 무사히 안아서 구해내고 꼬부기단 덕분에 화재로부터 마을을 지킬 수가 있었죠. 꼬부기단은 소방단으로 임명을 받고 지우 일행이 마을을 떠나려고 하자 꼬부기가 지우 일행을 따라오고 지우는 함께 가자고 하죠. 지우는 배지 2개를 땄고 포켓몬 리그에 출전하기 위해 필요한 6마리도 잡은 상태죠. 포켓몬들은 지우를 따라왔다는 것에 가깝죠. 지우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 포켓몬을 잡으러 가는데 크랩이 나타나죠. 크랩은 단번에 잡히는데 크랩이 잡힌 볼은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지죠. 이슬이와 웅이가 와서 포켓몬 트레이너가 갖고 있을 수 있는 포켓몬은 6마리라는 걸 알려주죠. 7마리 이상의 포켓몬은 하얀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보내지는 거라며 7마리 이상 갖고 있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포켓몬과 교대를 하려면 포켓몬 도감에 하얀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하죠. 하지만 지우는 어떤 포켓몬과도 교대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오박사 연구소에 포켓몬이 자동적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오박사가 라면에 크랩을 넣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지우가 잡은 크랩이 무사히 전송되었는지 확인해보기로 하고 등대로 가는데 등대 주인은 부탁을 수락해주고 오박사에게 연락을 하죠. 다행히 지우가 보낸 크랩은 뒤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죠. 오바람이 잡은 크랩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오바람은 이미 포켓몬을 45마리나 잡았다고 하죠. 그리고 등대의 주인 마사키는 절멸했을 포켓몬인 투구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지우에게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줄 수 있어. 투구의 손으로는 그 버튼까지 손이 닿지가 않아라고 하죠. 지우가 버튼을 누르니 투구의 인형을 벗는데 성공하고 포켓몬 연구가 마사키가 나타나죠. 마사키는 멸종한 포켓몬도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투구 인형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죠. 지우는 인형 안에 들어있으면 포켓몬의 기분을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고 마사키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라고 하죠.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포켓몬은 이 세상에는 가득 존재할 거야 하고 하는 마사키. 마사키는 세상에서 오직 한 마리만이 존재하는 포켓몬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포켓몬은 만나고 싶다는 대답을 듣고 마사키의 등대에 다가오죠. 그 포켓몬은 망나뇽. 그때 로켓단이 망나뇽에게 공격을 하고 마사키는 기다려줘. 환상의 포켓몬. 적어도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 라고 하는데 망나뇽은 로켓단을 날려버리고는 떠나죠. 로켓단은 그 포켓몬이 자신들이 노리는 희귀한 포켓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마사키는 나는 다시 계속 기다릴 것이야 라고 하고 지우는 대체 환상의 포켓몬이란 얼마나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죠. 이후 지우 일행은 갈색시티에 도착하고 포켓몬 센터에 들러서 포켓몬들을 치료하는데 갈색 체육관의 관장인 마티스에게 당했다고 하는 포켓몬들이 실려오죠. 지우는 체육관에 가려고 하는데 싫다고 공격을 하는 피카츄. 그렇게 갈색시티에 들어가 보니 양아치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리더는 체육관 관장 마티스. 마티스는 포켓몬은 피카츄의 진화형인 라이츄. 그렇게 마티스의 라이츄, 지우의 피카츄가 배틀을 시작하죠. 피카츄의 전기쇼크로 공격하는데 라이츄는 아무렇지 않게 피카츄의 전기쇼크를 맞고 라이츄의 전기쇼크를 맞고 피카츄는 단번에 쓰러지죠. 지우는 피카츄를 되돌리려고 하지만 피카츄는 좀 더 싸우려고 하고 라이츄는 메가톤 펀치와 메가톤 킥으로 피카츄를 공격하고 10만 볼트로 피카츄를 쓰러뜨리죠. 배틀에서 패배하는 지우. 그때 간호순이 지우 일행에게 천둥의 돌을 보여주는데 피카츄는 천둥의 돌을 사용하면 라이츄로 진화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피카츄가 라이츄로 진화를 하면 다시 피카츄로 돌아올 수가 없죠. 피카츄는 꼬리로 천둥의 돌을 멀리 쳐버리고 피카츄는 피카츄인 상태 그대로 라이츄와 싸우고 싶다고 하죠. 그렇게 특훈을 하는 지우는 피카츄. 이후 다시 마티스의 라이츄와 배틀을 하는 피카츄. 배틀이 시작되자마자 라이츄는 꼬리를 휘두르며 피카츄를 공격하고 라이츄의 누르기 공격을 하자 피카츄의 고속이동을 하죠. 누르기 공격을 계속 회피하는 피카츄. 웅이는 라이츄가 곧바로 진화를 시켰기 때문에 피카츄 시기에만 배울 수 있는 스피드 기술을 몸에 익히지 못한 거야 라고 하죠. 라이츄가 강력한 10만 볼트로 공격을 하자 피카츄는 꼬리로 일어서서 라이츄의 10만 볼트를 버텨내죠.
라이츄는 더 이상 전기 공격을 하지 못하고 피카츄는 정광석화로 공격을 하자 결국 라이츄를 쓰러뜨린 피카츄. 마티스는 지우를 인정하며 지우에게 오렌지 배지를 건네주죠. 지우는 승리를 하고 상트악노를 타려고 하는데 돈 없는 지우 일행은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죠. 그때 변장한 로켓단이 상트악노 티켓을 주죠. 보스 비주기는 내 사랑을 원하면 이 작전을 성공하라고 하죠. 로켓단은 트레이너들에게 상트악노 티켓을 나눠줘서 트레이너들이 가진 포켓몬을 빼앗으려고 하죠. 지우 일행은 젠틀맨이 배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레트라는 아쿠스타를 상대로 배틀에서 활약하고 승리를 거두죠. 지우는 트레이너와 배틀을 시작하고 버터풀은 저릿가루를 사용하죠. 레트라는 저릿가루를 맞고 움직이질 못하고 지우는 날려버리기 공격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젠틀맨은 이건 무승부라며 배틀을 중단하죠. 이후 잉어킹 아저씨가 로켓단 로이에게 잉어킹을 보여주는데 이 잉어킹은 황금을 낳는다고 하죠. 로이는 속아 넘어가서 잉어킹을 구입하자. 그리고 젠틀맨은 지우에게 버터풀과 레트라를 교환하자고 하고 지우가 웅에게 의견을 묻자 웅이는 여자에게 빠져서 교환해야 한다고 답하죠. 그렇게 버터풀과 레트라를 교환하는 지우. 로이는 사기를 당해서 잉어킹을 비싸게 사버려서 로사와 나옹에게 혼나죠. 그리고 레트라를 손에 넣었지만 버터풀을 잃은 지우. 그리고 로켓단은 트레이너들의 포켓몬을 빼앗으려고 하고 포켓몬 트레이너들은 로켓단과 싸우기 시작하고 피카츄들이 단체로 전기 공격을 하고 버터풀이 다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지우도 버터풀을 꺼내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 몬스터볼에서 레트라가 튀어나오죠. 다른 버터풀들을 보며 지우는 자신의 버터풀과의 추억을 떠올리죠. 그 버터풀 내가 키운 거야. 나에겐 버터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지우. 지우는 피존을 꺼내서 집단 바람일으키기로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파도가 몰아쳐서 로이는 잉어킹이 담긴 몬스터볼을 높이죠. 폭풍이 휘몰아쳐서 바다 위에 상트악노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우는 레트라를 버터풀로 다시 교환하죠. 강한 파도 때문에 지우는 몬스터볼을 놓쳐서 그 몬스터볼을 따라가고 배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배에서 탈출하죠. 상트악노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미처 상트악노를 탈출하지 못한 지우 일행과 로켓단 이슬이는 콘치를 꺼내서 물 아래쪽에 탈출구가 있는지 조사하고 물 아래쪽은 막혀 있었죠. 콘치는 물속에서 로켓단을 발견하고 로켓단을 데리고 물 위로 되돌아오죠. 구멍을 내서 탈출하기로 하고 롱스톤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지우 일행과 로켓단. 그러다가 불바다에 도착. 지우는 이상의 실을 꺼내고 덩굴 채찍으로 반대편 문을 향해 연결해서 그 위를 이동하죠. 하이리가 불꽃으로 천장에 구멍을 뚫자 구멍에서 물이 쏟아지고 지우 일행은 물 포켓몬으로 물속을 헤엄쳐서 탈출하기로 하죠. 로켓단에게는 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 물 포켓몬이 없는데 로이에겐 물 포켓몬이 있었죠. 잉어킹은 팔딱거리기만 하고 헤엄치지를 못하죠. 지우 일행은 바다 위로 탈출했고 지우는 피존을 꺼내서 잉어킹에 매달린 로켓단을 발견하고 로켓단을 건져 올리죠. 바다 위를 표류한 지 며칠이 흐르고 배가 고파지죠. 그때 로켓단 로이 잉어킹이 팔딱팔딱. 이슬이는 잉어킹은 뼈와 껍질과 비늘뿐이니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죠. 로이는 먹을 수도 없다니 쓸모가 없다며 잉어킹을 발로 차버리고 그런데 바다에 빠진 잉어킹이 거대한 갸라도스로 진화하죠. 로이는 자신이 잉어킹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갸라도스는 로이의 말을 듣지 않죠. 물 포켓몬을 꺼내서 달아나기 시작하고 계속 따라오던 갸라도스는 갑자기 멈추어서 크게 울부짖죠. 용의 분노는 갸라도스의 필사 기술이죠. 갸라도스가 가득 나타나서 거대한 회오리를 만들고 지우 일행도 로켓단도 회오리에 휩쓸려 흩어지고 말죠. 용의 분노에 휩쓸린 후 지우 일행은 해변가에 있었죠. 용의 분노에 휩쓸리면서 지우는 몬스터볼 일부를 잃어버렸고 로켓단도 몬스터볼을 잃어버렸죠. 혼자 해변을 걷던 피카츄가 지우의 몬스터볼을 발견하고 해변가에 있는 야돈에게 길을 묻지만 야돈은 답하지 않죠. 그렇게 포켓몬끼리 모험을 하죠. 그때 로켓단에 나옹, 아보, 또가스가 등장하죠. 나옹은 싸우려고 하지만 아보와 또가스는 나옹의 말을 듣지 않고 포위당하는 나옹. 나머지 포켓몬들은 사이좋게 과일을 나누어 먹죠. 그때 아주 거대한 포켓몬 등장하고 포켓몬들은 모두 달아나죠. 피카츄가 나옹의 밧줄을 풀어주죠. 그리고 지우 일행도 달아나고 있었고 로켓단도 달아나고 있죠.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고 지우 일행도 포켓몬들도 다시 서로를 찾으러 가죠. 로켓단은 피카츄를 발견하는데 피카츄가 아주 크죠. 지우 일행은 아주 거대한 리자몽을 보게 되고 로켓단과 만나서 수레를 타고 함께 이동하죠. 포켓몬들이 수레를 향해서 뛰어들고 드디어 만난 지우 일행과 포켓몬들 그리고 손님을 가득 태우고 바다 위를 이동하는 갸라도스 배. 사실 이곳은 포켓몬랜드로 이 포켓몬랜드에서는 거대한 포켓몬들을 관찰하며 즐길 수 있죠. 로켓단 보스 비주기는 포켓몬랜드가 망가지자 화를 내는데 이 포켓몬랜드는 로켓단의 중요한 자금 확보원이었다고 하죠.